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한 남성이 아기가 타 있는 차를 그대로 훔쳤다가 아기가 타 있는 상태로 차를 버려두고 달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뉴저지 탐스리버의 46세 남성 케네스 바인스는 이로써 중절도 혐의에 불법 감금 및 아이를 위태롭게 한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되게 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토요일 오전 10시경 바인스는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한 카페에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차의 뒷좌석에는 3개월 된 아기가 타 있었습니다. 바인스는 이 차를 타고 베라자노 브리지를 건넌 뒤 오전 10시 30분 이 차와 아기를 브루클린의 선셋파크의 54번가에 버려두고 달아났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있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아기의 엄마는 뒤늦게 차와 아기가 사라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이 차와 아기를 찾았고 다행히 아기는 다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인스는 이미 강도와 절도 등 29건의 전과 기록이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10월에 빈집 털이를 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어제 오전 맨해튼의 어퍼 이스트사이드에서는 망치와 총을 들고 보석상을 터는 일행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월요일 오전 10시 45분경 메디슨 애비뉴에 위치한 보석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이들 일행은 매장에 들어선 뒤 역할을 분담해 한 명은 총을 가지고 종업원들을 위협하고 다른 한 명은 매장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 상자들을 망치로 깬 뒤 그 안에 보석들을 쓸어 담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매장 안에서 일하고 있던 3명의 종업원들은 범인이 총으로 위협하자 모두 바닥에 엎드리고 있어 부상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총 30만 달러 이상인 5개의 시계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직후 이스트 62가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6피트 4인치에 240파운드의 백인 남성과 6피트 2인치에 190파운드의 백인 남성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모두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으며 모자를 착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뉴저지 트렌튼시에서 화재가 발생해 총 9채의 가정집이 불길에 휩싸였고 이 중에서 3채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전 3시쯤 레인버그 플레이스에서 시작됐으며 인근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로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퀸즈의 자메이카에서 한 트럭이 운행 중인 MTA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정오에 106에비뉴의 스탑사인에서 달리던 한 트럭과 월담 스트릿에서 운행 중이던 Q112번 버스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럭은 버스 앞문 쪽을 들이받아 버스 앞문과 유리가 찌그러졌습니다. 버스 탑승객 중 부상자가 있었으며 부상의 정도는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남성이 IS에 가입을 시도하고 타임스퀘어에서 테러를 벌이려다 어제 체포됐습니다. 특히 이 남성이 타임스퀘어에서 시도하려던 테러는 지난 여름 프랑스 니스에서 8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트럭 테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7세의 모하메드 라픽 나지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테러리스트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IS에 가입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그는 터키와 예멘 등을 통해 여러 번 IS 가입을 시도해왔습니다. 나지는 예멘 출생으로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부터 그는 테러 조직에 가담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는 이때부터 IS의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에 머물며 생활한 것으로 보이며 아내에게 돈을 보내라는 요청을 몇 번에 걸쳐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내는 나지에게 5,500달러가량의 돈을 보냈으며 이 당시 나지는 예멘에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5년 4월 15일에는 칼이 달린 작전 조끼를 입고 찍은 사진이 담긴 이메일을 아내에게 보냈으며 스카프로 아래 얼굴을 가린 비슷한 사진을 SNS 등에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지는 2015년 9월 뉴욕으로 돌아온 뒤 뉴욕에서 IS를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NYU 뉴욕대학교가 학생들의 생활비 감소를 위해 노인들과 방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뉴욕대학교는 기숙사비만 1년에 $10,000에서 $18,000에 이릅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오르는 비용에 대학 측이 노령자와 학생들이 방을 공유하는 방안이 담긴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에 착수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학생들은 같은 학교 재학생이 아닌 노인과 룸메이트가 되어 생활합니다. 대학 측은 이 프로그램 도입이 학생 한 명당 종전의 생활비에서 5,000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 대학은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노령자들 중 집에 방이 비어 이 프로그램 참여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필라델피아에서 폭탄이 들어있는 소포가 터지면서 62세 남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4시경 필라델피아 파인스트리트의 1800블럭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 안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5시경 소포를 받았고 다음 날인 오늘 오전 소포를 열었을 때 소포 안에 한 물체가 마닐라지에 쌓인 채 들어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물체가 평소에 소포로 받아온 약품이라고 생각한 남성은 내용물을 열었고 그 순간 폭탄이 터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폭발로 남성은 얼굴과 가슴, 손 등에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치료 뒤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 역시 남성이 소포를 개봉한 아파트 주방 쪽만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조사에 나섰으며 다른 폭탄은 없는지 수색할 방침입니다. 다만 특정 인물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테러는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결국 취임하는 첫날 환택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참가 중단을 발표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인터넷에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고 이 자리에서 TPP는 무역 분야에서 미국의 잠재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여기에서 물러난다고 통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신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되돌려줄 공정한 양자 무역 협정을 협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이라는 자신의 핵심 아래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며 에너지 산업 분야 규제 철폐, 각종 규제 완화와 미국인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한 비자 감독 강화 등의 6대 원칙도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줄곧 뜨거운 감자였던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만들어낸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와 태평양 12개국이 참가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를 아시아 회귀 정책의 일환으로 내세워왔고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측면에서 이를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2일 오전 5시 59분경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규모나 진앙면에서 비슷해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본 정부의 발빠른 대처와 일본 국민들의 차분한 대처로 5명의 경상자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어제 오후 8시경 발생한 이번 지진은 진앙도 후쿠시마 미야기현 동쪽 해상인데다 지진 발생 직후 쓰나미 경보가 내려진 것도 비슷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지진은 새벽 시간대에 발생해 대피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쓰나미가 최대 높이 4.5피트가량으로 다행히 당초 예보됐던 것에 비해 약하게 해안에 도착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일본 정부와 방송사들의 신속한 대응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3분 만인 오전 6시 2분에 대책 마련을 시작했습니다.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는 관저 연락실이 설치됐고 이번 지진 규모와 피해 상황에 대해 보고 및 파악이 진행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도 빨랐습니다.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총리는 현지에서 지진 발생 1시간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에게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본 주민들 역시 질서 있게 차량 등을 이용해 학교나 건물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1월 22일 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KBTV 뉴스 9은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